여러분 머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마리의 곰팡이가 똥을 싸고 있습니다. 그 똥이 바로 비듬의 원인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머리에 똑같은 곰팡이가 살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만 비듬이 우수수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걸까요? 똑같이 머리 감고 똑같이 샴푸 쓰는데 왜 나만 어깨에 하얀 가루가 쌓이는 걸까요? 비듬 샴푸를 써도 안 없어지고 매일 감아도 소용없고 비싼 샴푸로 바꿔도 그대로인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비듬이 왜 생기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효모의 한 종류인데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이 곰팡이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몸에 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피부에 정착해서 평생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 곰팡이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우리 몸의 일부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말라세지아가 특히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모낭입니다. 모낭이 뭐냐고요? 털이 자라나는 작은 구멍이에요. 우리 피부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거기서 털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모낭에는 기름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샘에서 피지라는 기름이 나오는데 원래 이 기름은 좋은 역할을 해요.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만들고 두피가 마르지 않게 보호해 주거든요. 샴푸 광고에서 말하는 그 윤기가 바로 이 피지 덕분인 거예요. 문제는 말라세지아가 바로 이 피지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두피는 가장 기름진 부위 중 하나예요. 얼굴의 T존보다도 기름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머리통이거든요. 말라세지아 입장에서 보면 두피는 24시간 운영하는 무한 리필 뷔페나 다름없는 거죠. 먹을 게 넘쳐나니까 당연히 여기서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한 사람의 두피에 수십억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비듬이 왜 생기는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피지는 두 가지 종류의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포화지방이고 하나는 불포화지방이에요. 이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굽는 기름이에요. 삼겹살 먹고 나서 접시에 하얗게 굽는 기름 있죠? 그게 포화지방입니다. 반면에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기름이에요. 올리브 오일 같은 거죠. 말라세지아는 피지를 먹기 위해 특별한 물질을 내뿜습니다. 이걸 효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름을 녹이는 침 같은 거예요. 이 효소가 피지를 잘게 쪼개서 곰팡이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말라세지아는 포화지방만 좋아하고 불포화지방은 안 먹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치 치킨 먹을 때 껍데기만 먹고 살코기는 남기는 것처럼요. 남겨진 불포화지방 중에 올레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올레산은 두피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서 피부 안쪽을 자극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보이지 않는 방어벽이 있거든요. 이게 세균이나 나쁜 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데 올레산이 이 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피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물질이 침투한 거니까 당연히 비상이 걸립니다. 우리 몸은 이걸 공격으로 인식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뭔가 심각하게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몸이 싸우고 있다는 신호예요. 목이 물린 데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도 염증이고 여드름이 빨갛게 되는 것도 염증입니다. 두피에서 염증이 생기면 가려워지거든요. 비듬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자꾸 긁는 이유가 바로 이 염증 때문이에요. 곰팡이가 남긴 찌꺼기가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운 거죠.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부서진 피부를 고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고치냐고요? 새로운 피부 세포를 빨리 만들어서 손상된 부분을 덮으려는 거예요. 원래 두피의 피부 세포는 천천히 자랍니다. 2주에서 3주 정도에 걸쳐서 새 세포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세포는 바깥으로 밀려나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면 떨어지는 세포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피부 세포를 흘리고 있는데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듬이 있는 두피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이 빨리 고치려고 하니까 세포가 너무 빠르게 만들어지거든요. 문제는 빨리 만들어진 세포가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일로 치면 덜 익은 상태에서 따버린 거랑 같습니다. 이 덜 익은 세포들은 하나씩 떨어지지 않고 뭉쳐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깨 위에서 발견하는 하얀 비듬 조각이에요. 비듬이 눈에 보이는 이유는 세포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뭉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말라세지아는 모든 사람의 머리에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비듬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곰팡이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만 비듬이 생기는 걸까요? 과학자들도 이 질문에 아직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유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올레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양의 올레산이 피부에 닿아도 어떤 사람은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은 고양이 털만 봐도 재채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안아도 멀쩡한 것처럼요. 알레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피부 장벽의 차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튼한 사람은 올레산이 있어도 잘 뚫리지 않아요. 반면에 보호막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금방 뚫려버리죠. 최근에는 비듬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말라세지아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비듬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곰팡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두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거였습니다. 우리 두피에는 말라세지아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종류의 세균과 곰팡이가 함께 살고 있어요. 마치 작은 숲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 사는 거죠. 건강한 두피에서는 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특정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비듬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곰팡이를 죽이는 샴푸를 쓰는 겁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비듬 샴푸에는 대부분 이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케토코나졸이나 피로폰 올라민 같은 이름을 성분표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성분들이 말라세지아의 성장을 막아서 비듬을 줄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비듬 샴푸는 쓰는 동안만 효과가 있습니다. 샴푸 사용을 중단하면 비듬이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말라세지아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샴푸로 씻어도 곰팡이는 계속 우리 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샴푸를 안 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요즘 곰팡이들이 약에 내성이 생기고 있거든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면 세균이 내성이 생겨서 약이 안 듣잖아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분의 샴푸를 오래 쓰면 말라세지아가 그 성분에 적응해버립니다. 유럽에서는 징크피리치온이라는 성분이 금지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듬 샴푸의 대표 성분이었는데 환경에 안 좋고 몸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화장품에 쓰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천연 성분으로 비듬을 치료하려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성분이 말라세지아 성장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두피에 바르면 건강한 미생물이 늘어난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로즈마리 추출물이 가려움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화학 성분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라세지아가 나쁜 놈이만 한 건 아닙니다. 이 곰팡이가 두피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더 해로운 세균이 못 들어와요.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피부 감염을 일으키는 무서운 세균인데 말라세지아가 이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자기 영역을 직격을 지키려고 싸우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듬은 분명히 불편하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검은 옷 입으면 어깨에 하얀 가루가 떨어져서 신경 쓰이죠. 하지만 비듬은 전염되지 않아요. 옆 사람한테 옮기거나 옮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도 아니에요. 보기 싫고 가려울 뿐이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비듬은 말라세지아가 우리 두피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 내는 일종의 임대료 같은 거예요. 곰팡이가 기름을 먹고 살면서 찌꺼기를 남기고 그게 우리 피부를 자극하는 거죠. 결국 비듬과의 싸움은 완전한 승리를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공존이 답이에요. 두피에 사는 미생물들의 균형을 맞추고 염증이 너무 심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죠. 비듬 샴푸를 적절히 사용하고 두피를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비듬을 다스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비듬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듬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관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